경기 침체 먹구름이 짙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한 해 2번 이상 파업에 나선 것은 19년 만인데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며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시멘트 운송이 끊기면 당장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항만이나 정유업계도 심각한 물류 피해를 입는 만큼 가장 먼저 업무 복귀를 명령한 겁니다. 화물차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어떻게들 예측하실까요? 사실 경제가 좋을 때라고 한다면 저는 파업을 해도 좋고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굉장히 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어느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나느냐 이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잘 되고 경제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좀 더 우리의 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파업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수출 잘 안 되고 있죠. 세계적으로 경제 굉장히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물류를 막으면 세상이 멈춘다 이러면서 이것을 대규모의 파업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런 파업을 지금 이 시점에 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고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럼 파업을 해도 좋은 시점은 언제인가? 역대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런 시점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쉽게 말하면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어려움을 갖다가 왜 개별 노동자들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걱정을 해야 돼요?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9년 만에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유가 상승이거든요. 코스트 부담이 전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임금표라 그러나? 그 수익구를 봤거든요. 포항에서 하루에 700km를 매일 일주일에 5일을 갖다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저거 다 제하고 나니까 손에 들어오는 돈이 30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못 살죠. 이 사람은 그냥 노동자도 아니고 왜냐하면 보통 차 한 대 갖고 이제 3억 5천의 자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자본과 결합해 있는 이런 노동자 수입이 3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는 건 사실 이 힘든 거고 그보다 사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이걸 갖다가 문제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실제로 이미 지난 6월에 파업을 한 번 했잖아요. 그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노동자들이 제기를 했는데 그때 정부의 태도는 뭐였냐면은 그냥 넘어가자는 거였거든요. 미봉책으로 오케이. 그동안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안전운임제 이게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소득은 보장이 되니까 이걸로 이 사람들 이 일 해가지고 아파트 사거나 그러면 못하는 돈이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파득한 돈이란 말이죠.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일몰제 3년 연장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때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화물 노동자하고 그다음 사업주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들어가서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는 합의를 이뤄내는 것으로 해야 되고 지금 그런 논의를 갖다 정부에서 그때부터 진지하게 시작을 했다라는 이런 파업까지는 안 왔을 거라는 거죠. 저도 저 말에 상당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문제는 귀족 노조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잘 몰랐잖아요. 몰랐던 이유가 몰랐기 때문에 화물 노조에서 19년 만에 처음이라는 한 해 두 번 파업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부는 사실 지금 인플레도 있고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물류 비용을 최대한 낮춰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당신들이 어찌됐건 그냥 조용히 있어라.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파업이 생기는 거는 화물 노조도 알 겁니다. 이게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지금 힘들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두 가지 문제를 해줘야 되는데 첫째는 노조들한테 어떻게 생계비를 보장해주고 이 부담을 가격이 오르든지 누가 이렇게 지는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 지입제나 소득 보장이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우리 경제의 다른 부분들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논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해결해줘야 되지만 당신들보다 더 힘든 이런 사람도 있어서 이걸 먼저 해야 되니까 당신들한테는 요만큼 해줄 테니 일단 버텨라 하면서 논의가 진전이 돼야 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정부가 그런 작업을 했다는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그 운전자, 그 차주의 입장은 우리 진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을,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그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이미 끼쳤고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이렇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해가 오면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치가 나온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런 조치를 통해서 양자가 서둘러 뭐 안전운임제가 됐든 뭐 다른 이슈가 됐든 간에 저는 신속하게 저는 타협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저는 신속하게 타결이 될 거라고 봐요. 양측이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업무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갔다고 계획을 짜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합리적으로 양쪽이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 노조는 강성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일하는 사람 괴롭히고 파업 계속해야 된다고 나가거든요. 근데 정부가 정말로 이 수단을 이용해서 물류를 정상화시킬 수 있냐 그러면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거기 안 따르면 처벌하려면 송달을 해야 돼요. 그 우편이 가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하는데 한 일주일 걸려요. 그리고 집 비우고 이렇게 안 받으면은 안 받은 사람은 명령을 안 받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실제로 지입한 회사에 가서 물어보면은 자기들도 곤란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누구 책임인지 누가 결정하는지도 불분명한 거예요. 지금 사실상 전부 자영업자거든요.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을 이 일을 강제로 시킬 때 아니 내가 몸이 아팠어요. 코로나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한테 지금 당장은 아니라 지금 내가 참고 견디고 정말 어렵게 살고 적자를 보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가 정부를 믿고 1년, 2년, 3년 기다리게 되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와서 그때까지는 내가 이 고통을 참을 수 있겠다. 그걸 제시해 줬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요. 정부 입장은 그냥 니들 참아라. 그다음에 니들 그렇게 나와? 그럼 법질서 세울 거야.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해서 진압을 하게 되면 그게 자기 뭐 공적이나 되는 것처럼 사실 그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덮어버리고 밟아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제 뭐 진 교수님 말씀은 화물 노동자 혹은 화물 차주 입장에서 소규모 차주들이겠죠.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 입장이나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니까 정치 파업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파업이고 노동권에서 나오는 파업이지 정치 파업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정치 파업이라고 왜 얘기하느냐, 그렇게 해석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민노총에서는 매주 토요일 시위를 했어요. 그 시위의 구호를 보면 임금을 올려달라 못 살겠다라가 아니에요.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미동맹 파기하라, 뭐 한미훈련 하지 마라, 이런 구호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임금이 지금 어렵고 지금 삶이 어렵고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왜 한미동맹 얘기를 하느냐, 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느냐, 이러니까 자꾸 이것을 정치적인 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화물연대 소속 그 노조원들이나 뭐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 건 당연하죠. 다만 그 계층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계층이 피해를 보거나 힘들어진다면 그거는 절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는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조가 우리는 도우면 다른 데가 좀 이만큼 불편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렇게까지 자료를 낼 수는 없는 거고, 화물 노조는 우리는 그렇게 리즈너블하게 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파업을 안 했는데 정부가 방치해두고 전혀 협상을 안 하려고 하더라 하는 게 화물 노조 측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떨진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유소가 문 닫기 시작하면 정말 사람들이 피부를 느낄 겁니다. 네네. 이게 정말로 벌써 생기고 있잖아요. 벌써 생기고 있고 그럼 노조도 엄청난 비난에 휩싸일 거고. 서울 관악구의 한 주유소. 이번 주 월요일에 휘발유가 동인한 뒤 사흘째 품절 상태입니다. 파업으로 기름을 실어 나를 유조차가 부족해 재고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이후로 계속해서 배차 요청을 했는데 사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배차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은 재고가 없다는 설명에 당황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40km까지 못 가는 중대에 있는데 여기서 오늘 갈지 모르겠는데 황당하네요. 배달기사들은 기름이 없어 생업에 지장을 받을까 걱정이라며 애를 태웁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재고는 8일.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은 안 되지만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건지 로드맵을 정부가 노조 측에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건 정부의 이 책임이에요. 어쨌든 양보를 하건 혹은 강경책을 쓰건 시민들이 저 생업에 종사하는 차에 기름을 못 넣게 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안 보이고 업무 개시 명령은 우리가 했으니까 저거 안 들으면 불법이다. 그거 결과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과 질서를 세웠다. 네, 그게 불안스러운 거죠. 저는 경제학자니까 경제의 피해가 극소화되도록 정부가 해야 한다. 협상은 그 다음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비상인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유사한 파업이 일어날 장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신속하게 액션 플랜에 따라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으로 노조의 이 요구를 좀 어떻게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파업으로 가지 않게? 정부가 준비를 잘하면 잘할수록 노조의 역할은 국민의 동의를 못 얻을 것이고 노조의 역할은 점점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것이다. 저 포스코에서는 민노총 탈퇴하겠다는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러한 행태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서 이거 빨리 타협될 것이다 보는 거죠.